안녕하세요. 김춘추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시게 된 게 솔로 아티스트인 놀이도감으로 모시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놀이도감으로서도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감 뭐 아까 다 사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실리카겔이라는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 프로젝트인 놀이도감도 하고 있는 김춘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춘추님께서도 사실 앞서 세훈님처럼 저희가 헤어진 건 인연이 있잖아요. 그쵸. 밴드 와와와 분들이랑 함께한 합작 앨범 우구구 발매를 기념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사실 그 인터뷰를 제가 진행한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인터뷰가 성사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뷰 질문지랑 답변을 받아보고 읽어봤을 때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너무 재밌게 들은 앨범이기 때문에 더더욱 몰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 인연이 오프라인 컨텐츠로 이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와주셔서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춘추님께서는 여러 콘텐츠의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영화음악 분야에서도 작업을 해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양한 역할로 음악들을 마주하시기 때문에 이번 리스닝 세션에서 어떤 시선으로 음악을 바라보고 이야기해 주실지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도 앞서 일부처럼 가볍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행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춘추님한테 있어서 2026년, 지난 2026년 한 해는 좀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 2025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관념이 없어가지고 2025년. 아니 제가 이렇게 뭔가 그거 아니고 이건데 여러분 그냥 지적하는 걸 참 잘 못하는데 그래도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전 지적받는 거 좋아해서. 그러면 잘 해보고 있습니다. 25년도 작년에요. 작년에 뭐가 있었지? 작년에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말에 이제 놀이도감이라는 이름으로 싱글을 발매를 했어요. 트루스버스터라는 싱글을 발매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웨이에하라라는 친구랑 작업한 이제 또 해저드 코스라는 싱글이 발매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더구나 앨범을 좀 발매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25년도는. 그래서 뭔가 솔로 프로젝트의 곡을 쓰고 작업을 해오고 그런 시간을 주로 보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다른 실리카겔 일도 있었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제 기억에는 그런 좀 놀이도감의 음반을 좀 준비했던 해라고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25년 말 그리고 2026년 초 이렇게 해서 놀이도감의 싱글을 들으면서 팬으로서는 되게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2026년이 이제 막 한 달이 지나고 2월로 지나갈까 말까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봤을 때 개인적인 기억들과 좀 맞닿아 있거나 인상 깊게 다가왔던 자주 들으셨던 곡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025년도에 이런저런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반을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서 음악을 들었던 적도 많고 그리고 어쨌든 뭐랄까 발매를 하는 거 이상으로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뭔가 약간 공감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뭔가 어쨌든 저도 직업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반을 발매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작년에 음악도 음악인데 동시대 뮤지션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나를 좀 많이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좀 뭔가 저한테 쇼크를 줬던 밴드의 음악이 있는데 이제 그게 서프라이즈 셰프라는 친구들의 최근에 나왔던
최근이 아니죠. 어쨌든 25년도에 나왔던 앨범인데 슈퍼브라는 앨범이에요. 그래서 거기 5번째 트랙인 Dangerous라는 곡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곡별로 듣다기보다는 좀 앨범 단위로 듣는 편이라서 개별 곡 제목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중에 좀 괜찮았던 곡 하나를 그냥 좀 골라봤거든요. 제가 이분들을 처음 본 게 작년 연초에 태국에서 하는 마호라솝이라는 페스티벌, 뮤직 페스티벌이 있어요. 거기 이제 다양한 뮤지션들 나오는데 운 좋게도 실리카겔도 같은 페스티벌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어떤 라인업들이 있을까 무슨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가야지라고 하던 와중에 이 서프라이즈 셰프라는 팀이 라이브를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듣고 좀 미리 찾아봤다가 재밌는 친구들이나 한번 가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현장에서 라이브를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좋고 뭔가 제가 관심이 있는데 항상 라이브를 보고 나서 오히려 더 뭔가 찾아서 좀 듣고 싶다, 되게 궁금하다 이 친구들 다음의 곡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곡이었죠. 뭔가 기본적으로는 뭔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잼 밴드 같은 느낌의 밴드고 뭐 노래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되게 비트 위주로 뭔가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플레이를 하는데 앨범에 나오는 거 그대로 라이브를 한다고 보면 돼서 똑같아요 그냥. 근데 너무 정교하고 너무 잘하고 그러고 그쵸. 그래서 그런 라이브를 보고 저도 막 와 얘네 되게 좋다 하면서 관심을 더 갖게 된 거라서, 이게 뭔가 음악하는 친구들이 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뭔가 무기인가라는 생각을 좀 다시금 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투어도 하고 있고 발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극을 받았던 그런 팀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마호라솝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에서 직접 그분들의 라이브를 보고 어떻게 보면 디깅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걸 통해서 그분들의 앨범에 매료되신 거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음악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과 그 음악을 라이브 현장에서 듣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좀 궁금해지는 음악인데요. 빨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댄스가 되게 좀 인상 깊은 곡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이 토크 세션을 준비하면서 보내주신 곡들을 들어보고 이유들을 미리 받아봤었잖아요. 저도 그 마우라속에서 했던 라이브가 궁금해서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그건 없었고 다른 라이브 영상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 글로켄슈피를 치는 밴드 멤버분께서 연주하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게 사실 고정되어 있어서 연주를 할 때 막 박진감 넘치는 행동을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막 그 음악을 엄청 내 몸에서 받아들여서 리듬을 방출하듯이 좀 역동적으로 연주를 해야 한다고 하나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되게 내적으로 춤을 추면서 재밌게 봤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춘추님께서는 이들의 음악을 직접 라이브로 현장에서 보셨던 거잖아요. 좀 음원에 비해서 특히 더 이 부분이 돋보였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뭐랄까요? 그 음원이랑 어떤 차이가 오히려 없던 부분이 좀 포인트였던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이런 음악을 하는 인간들인데 똑같이 이렇게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똑같이 하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뭔가 뮤지션, 특히 이제 밴드 포맷의 뮤지션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뮤지션들이 있다고 보고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오히려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생겼잖아요. 지구상 모든 친구들에게 컴퓨터라는 친구를 이제 가방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수많은 소리들과 스튜디오에서 미리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소리들을 어디서든 뭐 이런 데서도 어디서든 재생하고 라이브에 섞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음반들에 있는 것과 그리고 현장에서 보는 것들에 대한 또 차이가 또 극명하게 생긴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뭐랄까 되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그 편차가 생기는 거에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그 음악을 이제 라이브로 구현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어디까지 똑같이 하지? 어디까지 틀어놓고 하지? 어디까지 연주를 하지? 뭐 이런 것들. 그냥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좀 뭔가 라이브에서의 구현을 어떻게 하는 게 좀 중요할까? 특히 조금 더 뭔가 연주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라이브를 준비하는 계열의 인간인데 이 친구들은 그냥 앨범을 레코딩할 때, 그 스튜디오에서 레코딩을 할 때, 그리고 마우라석이든 어디든 라이브 현장에서 연주를 할 때 그냥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오히려 그런 뭐랄까 좀 자기들의 어떤 색깔이나 아니면 장점이라든가 강점 같은 것들 본인들의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캐릭터들이나 장점을 되게 노골적으로 뾰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형태의 포맷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딜 가든 자기들 악기 가져가서 자기들이 항상 하는 플레이를 하고 그게 뭐 뭔가 막 무슨 엄청나게 연주를 잘해서 놀랐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기서 들었던 음악이 내 눈앞에서 그대로 인간들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강렬하고 되게 좋은 기억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 식으로 하는 뮤지션도 너무 많아요. 걔 중에 최근에 좀 뭔가 특히 연주에 많이 집중된 스타일의 뮤지션이었어서 좀 더더욱 기억에 남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서프라이즈 셰프 밴드의 데인저러스 듣고 왔고요.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나눠봤습니다. 1부에서처럼 사실 한 곡을 더 요청해서 듣고 싶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곡이 이 곡 말고 다른 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랄까 이게 뮤지션이 활동하는 어떤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좀 참고하고 싶다라는 게 사실 작년에 되게 큰 이슈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뭐랄까요 밴드 포맷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조금 더 노이도감이라는 포맷에 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뮤지션의 음악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이 시몬스라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분의 이제 아니마루라는 음반에 포함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곡이 특별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이 앨범이 저는 좋은데 한 곡밖에 못 고르니까 그 중에 그냥 생각나는 거 고를 거예요. 네, 아니마루라는 앨범의 4번 트랙인 I Can Do What I Want라는 곡이거든요. 네. 이분은 제가 사실은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봤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봤고 진짜 우연히 본 거죠. 근데 그 우연이 정말 우연일지 아니면 뭐 뭔가 프로모션의 일환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근데 어찌됐건 저는 SNS에서 이분을 처음 봤고 이분이 그냥 뭐랄까 피드에다가 자기가 자기 곡 그냥 짤막하게 연주하는 영상들을 계속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뭔가 프로모션하는 뮤지션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분이 되게 뭔가 저한테 좀 끌렸던 이유는 같은 기타리스트로서 이분도 이제 기타를 잡고 이제 본인 곡을 연주하는 분이신데 기타를 너무 잘 치셔서 좀 약간 놀랬어요. 그 싱어송라이터 계열의 뮤지션들 중에 이건 약간 좀 성급한 일환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보통 저도 그렇고 싱어송라이터는 뭐랄까 좀 더 작곡하고 노래하고 이런 어떤 이미지에 저를 조금 뭔가 매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주자로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가진 계열의 싱어송라이터는 흔치는 않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일단 딴 거를 다 떠나서 기타를 너무 잘 치시고 좀 무슨 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싱어송라이터인데 엄청난 기타 플레이어라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인상을 가졌어서 그래서 내가 되게 좀 뭔가 이 사람 뭐야 라고 되게 궁금증이 많았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SNS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 활동을 알리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뭔가 뭐랄까요 단순히 프로모션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뭔가 음반을 내고 또 그 활동을 이어나가는 모습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굉장히 뭔가 적극적인 발매들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지금 아니마루라는 앨범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그 전에 나왔던 싱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25년도, 24년도 동안 굉장히 많은 곡을 이분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작년 초인가 중반인가부터 지속적으로 US 투어, 아시아 투어 하면서 한국에도 아마 작년에 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만났었고요.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그런 공연 활동과 발매 활동과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점점 이분이 그냥 진짜 인스타에서 뭔가 발견한 뮤지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뮤지션으로서의 커리어가 계속 확장되고 사람들이 점점 더 그녀의 어떤 공연과 라이브와 그런 것들에 계속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서 되게 재밌다, 되게 흥미롭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플레이어로서 엄청 강력한 장점을 가진 사람들의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는 또는 뭐 싱어송라이터가 아니라 정말 어딘가에서 진짜 단순히 플레이어만으로서도 이 사람이 충분히 커리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컨대 인디팝이라든가 아니면 싱어송라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인디팝 밴드에서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조금 반갑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의 음악 씬도 생각해보면 물론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정말 1세대, 2세대의 어떤 인디 밴드들이라든가 한국에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사실 해외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메이저로 한 사람들이
그런 음악 활동을 했다라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오히려 예를 들면 뭐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과로 국문학과나 아니면 뭐 철학과라든가 그런 데 나오신 분들이 인디씬에서 되게 주요한 뮤지션으로서 자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뭔가 그게 뭐랄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막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처럼 음악을 메이저했던 사람들한테는 약간 뭔가 내가 너무 고지식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좀 있었어서, 항상 내가 배웠던 것들을 버리는 것들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과정이었거든요, 제 커리어에서. 그래서 좀 힘들긴 했죠. 왜냐면 열심히 배워놓고 학자금 대출 받았고서 공부 열심히 해놨는데 이런 느낌이 주는 게 뭔가 인디라던가 인디펜던트 음악에서 보여주는 음악과는 좀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저한테는 좀 뭐 속상하다고 해야 되나?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제 기억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데 최근에 뭐 인디 씬에 있는 친구들은 저처럼 뭔가 음악 전공을 해서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분히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들을 보고, 일본 블랙미디 같은 뮤지션들도 굉장히 적절한 이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팀들, 뭐 배드배드 낫고 이런 되게 뭔가 누가 봐도 배운 애들 같은데 막 뭔가 바다에서 구르면서 이 밴드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인다는 느낌에 좀 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뭐랄까, 약간 공감대 아닌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던 뮤지션이라고 저는 기억에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곡을 좀 열심히 들었던 것 같네요. 좋습니다. 저도 사실 메이슨 먼저를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라서 자리간이라는 EP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천해주신 곡 I Can Do What I Want 빨리 들어보고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an't get my mind off you. There's nothing I'm scared of. What would I be?
메이스먼즈의 애니마블 스페인은 I Can Do What I Want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이 앨범에서 이 트랙을 기점으로 저는 좀 밴드 사운드가 추가되면서 점점 밴드 사운드가 겹쳐진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런 점도 굉장히 재밌고,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싱글이 굉장히 많이 발매되었는데 이 앨범 커버도 그렇고 그 싱글 커버들이 전부 다 약간 이런 류의 약간 아기자기한 아트워크들이에요. 근데 이 아트워크를 누가 그렸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아티스트의 어머니가 디자이너여서 직접 그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밴드 멤버로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솔로 아티스트, 놀이도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향 그리고 여러 곡들의 프로듀싱을 하시면서 환경이나 방향에 따라서 조금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춘추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좋은 프로듀싱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뮤지션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뮤지션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메이시 시몬스 같은 경우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지만 연주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연주에 있어서 본인이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서프라이즈 셰프를 또 예를 들면 이들은 밴드니까 뭔가 뭐랄까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 자체가 팀 단위로 있겠죠. 뮤지션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그렇게 다른 만큼 프로덕션도 어떤 식으로 그들의 장점을 중복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들한테 필요한 요소들이나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프로듀서의 역할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랄까요, 만들어내고 제작해낼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과정이나 뭐 기타 등등을 고민할 수 있는 게 프로듀서가 하게 되는 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참 뭐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의 프로듀싱을 해줘야 돼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음악을 프로듀스하는 건 어쨌든 뭔가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프로듀스는 제작자, 제작 총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뭐든 간에 만드는 사람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책임이 필요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할 텐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나 모습이 뮤지션마다 너무나 크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좋은 프로듀싱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글쎄요, 뭔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되게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같아요. 프로듀서라는 뭔가 이제 이건 너무 음악하는 사람들 얘기 같아서 이게 뭔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얘기하면 프로듀싱 그 설명하시기 좀 어려우면 곡이랑 같이 들어보고 설명을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이 있으니까 네. 그걸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거. 그럴까요? 네. 그러시죠. 그러면은 사실 형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춘추님께서 그거를 여러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어보시면서 그 앨범을 들어보시면서 이 앨범이 프로듀싱적으로 정말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앨범을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뭘까요? 이 주제에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에리얼 핑크라는 뮤지션의 작년에 나왔던 With You Every Night이라는 앨범에 아노소그노시아라는 트랙이에요. 무슨 트랙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단어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안 찾아봤습니다. 근데
근데 이 곡은 제가 좀 특별히 좋아하는 곡이라서 이 곡을 고르기는 했어요. 이게 뭐랄까? 이게 스토리가 있는 뮤지션인데 에리얼 핑크 미국의 이 사람도 약간 뭐랄까 DIY 로파이 뮤직에 약간 어느 정도로 설명해야 되냐 약간 베토벤급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창시자까지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그쪽 씬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게 막 나이가 들거나 오래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엄청나게 뭔가 추종하는 뮤지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2020년쯤에 싱글 하나를 내고 그 뒤로 이제 뭐랄까 계속 같이 음반을 냈었던 음반사 4AD라는 되게 유명한 인디 레이블이 있고 멕시칸 서머라는 이제 인디 레이블이 있고 막 거기에 계속 소속됐어서 되게 좋은 앨범들 계속 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을 마지막으로 뭔가 좀 그 당시에 뭐 트럼프 이슈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서 그쪽 뭔가 시위나 그쪽에 잘못 꼬여가지고 멕시칸 서머라는 레이블에서 일반적으로 계약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레이블이 없는 상태로 이제 뭔가 독자적으로 뭔가 앨범을 계속 냈었는데 그 뒤에 아웃풋들이 저한테는 조금 이 사람 이 정도 아닌데라는 되게 아쉬운 음반들이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그쵸 이게 앨범으로 따지면 8년 만에 나온 거라서 저한테 되게 약간 와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은 정도의 굉장히 충격이었던 발매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뭔가 지원해줄 수 있는 레이블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퀄리티가 갑자기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좀 되게 엄청 기분 좋게 들었던 앨범이거든요. 이게 사실 에리얼 핑크의 디스코그래피를 들어오면 이 저의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질 텐데 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혼자 개 좋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뭐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로우파이 DIY 계열의 굉장히 큰 손이라서 로우파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집에서 그냥 홈스튜디오에서 이래저래 만들어갖고 만든 좀 약간 로우 퀄리티 하고 좀 그냥 쉬운 말로 뭔가 되게 뭔가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 곡이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스튜디오 앨범을 만들면서 그런 느낌인데 되게 하이파이한 그런 로우파이 느낌인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 좀 약간 역설적인 느낌의 음반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들. 그래서 계속해서 너무 레이블 계약 종료 이후에 나왔던 그런 진짜 그냥 로우파이 해버져 버린 그 느낌과는 다시 완전히 달라진 퀄리티와 로우파이가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런 뭔가 헌티드 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 돌아오지 않는 어떤 노스텔지어의 요소들을 많이 담아서 쓴 형태의 장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리얼 핑크를 그렇게 규정하는 평론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이 장르적인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뭔가 로우파이, 홈 스튜디오, 뭔가 아마추어 약간 이런 느낌을 초월한 뭔가가 확 느껴지는 앨범이라서 이런 뭔가 극단적인 로우파이 DIY 뮤지션이 레이블과 프로덕션이 붙었을 때 어떤 식으로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인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이 앨범의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트랙들이 있으니까 전 꼭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하는 앨범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아노마시아라는 곡이 좀 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과감하게 되게 자신감 있는 어떤 어레인지가 있고 그리고 뭔가 단순히 어떤 그런 인디 팝 계열에 속할 수 없는 굉장히 좀 뭔가
뭔가 한계가 되게 넓은, 끊임없이 뭔가 한계가 확장되는 어떤 형태의 뮤지션이고 또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실 방금까지 말씀해주신 게 창작자의 시선이라고 보다는 팬의 입장으로 전 들렸거든요. 맞아요, 팬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포커스에서 했었던 인터뷰 거기서도 언급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에리얼 핑크의 아노소우시 맞나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노소노우시아 아노소우시아 모르겠어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Another martini, please, and don't start yawning. This ain't Buckingham Palace, and I'm fresh out of Tiaras. Time's up. Dark music, nothing pleasure. It's really go. Curtains drop. As you give the deep hydration, and this is hard. Surgical. Of your truth that did your fall to ease the blood. I didn't aspire to be this, but wanting to be this. What is this? Going. I was inspired to be this. No, tell me. I was inspired to be this. Not wanting to be this. What is this? I didn't aspire to be this. Not wanting to be this. What is this? That's a stroke. Cause I'm death humiliation. I'm not a joke. Doctors in consultations, not impatience. The next of kin. Yeah, gotta get myself so hard. Something go. I didn't aspire to be this, but wanting to be this. What is this for me? I wasn't inspired to be this. Tell me. I wasn't inspired to be this. Wanting to be this. What is this? I didn't aspire to be this. Tell me what is this? What is this now? I wasn't inspired to be this. Tell me. I wasn't inspired to be this. Wanting to be this. What is this? I wasn't inspired to be this. Wanting to be this. What is this? 굉장히 신나고 뭔가 재미있는 트랙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트랙이 속해 있는 앨범 With Your Every Night 자체가 저는 되게 매력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다면 한 번쯤 꼭 풀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신인 아티스트의 곡인데요. 춘추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신인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 신인 시절을 좀 되돌아보셨을 때
그때 경험만이 좀 뭔가 표현할 수 있었던,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있다면 뭘까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인 때요. 그때 약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히 뭐 아까 뭐 얘기하는 뭐 무슨 뭐 프로모션 뭐 어쩌고 뭐 프로듀싱이 어쩌고 뭐 이런 생각 사실 아예 안 해도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할 수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와 뭐 하자 뭐 약간 이 생각만 그냥 머릿속에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야지밖에 없는 되게 단순했던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좀 뭔가 과감한 뭐 시도라든가 그냥 뭐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래도 뭔가 내가 하고 싶어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나왔다. 그래서 그게 뭐랄까요, 어떤 절대적인 퀄리티라는 형태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아웃풋일 수도 있는데 뭔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신인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뭔가 표현적 어떤 뭔가 캐릭터적 농도가 엄청나게 짙은 작품들이 나오는 시기가 뭔가 그런 생각이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놀정도 그렇고 실리카겔도 그렇고 초기 앨범들 들어보면은 좀 왜 저렇게 했냐 싶은 생각이 또 들 때도 있는데 반면 저 정도 급으로 뭔가 짙은 농도의 어떤 음악은 와 지금은 못 내겠다라는 생각을 또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춘추님께서 2025년에 활동했던 신인 아티스트 딱 한 명만 좀 지목하신다면 누구를 좀 뽑고 싶으신가요? 한 명이요. 네. 와우, 한 명. 옴이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네. 가가호호라는 EP를 25년도에 발매를 하셨어서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거기서 스프링 브리즈라는 제목, 봄바람인 거죠. 그 1번 트랙인데 그거를 딱 듣고 음반 내셨네? 되게 오랜만이네? 하고 첫 트랙 딱 듣는데 와 너무 좋다라고 그냥 인상이 빡 박혀버렸던 트랙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진짜 옛날에 너무 감사하게도 뭔가 메일이나 DM으로 뭐 XX라는 뮤지션인데 뭐 앨범 뭐 싱글 발매했으면 한번 들어봐주세요. 뭐 이런 연락을 해주셨던 분들이 좀 있어요. 되게 고맙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런 거 하면. 왜냐면 이거 만드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시간을 보냈을지 너무 잘 아니까 그게 또 느껴져서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연락들이 되게 한참 다 보면 다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뭔가 옴님이 보내주셨던 그때 당시 아침이라는 앨범이었어요. 옴씨. 그거 듣고 되게 좋다. 와 고생 많이 하셨네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막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을 그 이후에 발견한 게 그 우희준이라는 싱어송라이터분의 첫 번째 EP 그 심장의 펌핑은 고문질이라는 그 EP의 뭔가 프로듀서로 같이 했던 거를 제가 보고 이분 그 사람인데 이분 잘하시는데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가가오라는 EP를 또 발매를 하신 거죠. 그래서 와 이분 진짠데 이분 막 더 막 뭔가 앨범 더 내시고 막 더 뭔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신인이라고 하기엔 이미 뭐 커리어가 계속 있으시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바로 봄님의 스프링 브리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되게 오리엔탈스러운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 제가 이 앨범의 소개글을 한번 좀 읽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발췌한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옴님께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동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앨범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만들어진 앨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오리엔탈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나 싶고요. 국내 신인 아티스트의 곡을 들어봤으니까 해외 신인 아티스트의 곡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곡이 있을까요? 오토 벤슨이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이분의 이것도 이제 25년도에 나왔던 앨범이고 피넛이라는 앨범이거든요. 첫 번째 곡인 미스터 피넛이라는 곡을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친구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일본인 친구 중에 키쿠치 유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제 놀이동안 뮤직비디오도 만들어주고 그 이전부터 사실 그냥 이래저래 어떻게 알던 그냥 오래된 친구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가 저랑 얘기하다가 오토 벤슨을 들어봐라.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고등학생일 시절에 갑자기 나한테 DM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니 왜냐면 이 친구가 그 맥드마르코 포토 멤버로 계속 투어를 같이 다녔었거든요. 아마 그거를 통해서 이 오토 벤슨 씨가 유키를 알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그걸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뭐 내 음악 들어봐 뭐 이런 거를 했겠죠. 그래서 알게 된 친구고 초기에는 되게 좀 약간 막 완전 그쪽은 아니긴 하지만 뭔가 일렉트로닉 테크노 기반의 뭔가 약간 일렉트로닉 뮤지션 같은 행보를 좀 보였던 친구였는데 친구가 점점 더 약간 좀 뭔가 약간 인디 팝적인 성향으로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약간 프릭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뭔가 약간 특이한 형태나 약간 좀 기괴한 느낌이 드는 느낌의 뭐 프릭포크나 아니면 프릭팝 뭐 이런 쪽으로 장르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계열의 형태로 좀 바뀌면서 제 취향에 뭔가 좀 확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알게 됐어요. 최근에 알게 돼갖고 이제 25년도 끄트머리에 막 열심히 들었던 친구입니다. 그러면 오토 벤슨의 미스터 피넛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토벤슨의 미스터 피넛 듣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 아티스트를 춘추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료조사 같은 걸 해보니까 오토벤슨 자체가 갖고 있는 아카이빙한 블로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보면은 오토벤슨이 활동해왔던 곡부터 뭐 공연 활동들 아니면 본인이 직접 만든 악기나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다 아카이빙을 해놔서 만약에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비슷한 장르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아있는데요. 와우. 좀 마지막인 만큼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질문 말고 먼저 곡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마지막 질문이 현 시대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이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가장 좋은 모두가 함께 들었으면 하는 곡입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곡이 있을까요? 곡부터 그러면 그냥 네.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놀이도 밤에 이럴 수가. 트루스버스터라는 곡인데요. 네. 이건 뭐 자기애가 넘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사실 앞에 설명이 있는데 갑자기 진행을 틀으셔갖고 설명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초장부터 내 곡 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약간 쪽팔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놀이동안의 트루스버스터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고 왔습니다. 놀이도감님의 트루스버스터였고요. 사실 이 곡이 2026년을 살아가는 저희들한테 어떤 의미,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는 춘추님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곡을 먼저 들어보고 설명을 듣는 게 네. 상황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바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농담이었고요.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 슬롯에 맞는 곡을 고르시오라고 한 그 텍스트가 2025년에 자주 들었던 곡 중에 현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가 담긴 음악은 무엇일지 한번 골라주세요라고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1번 2025년도에 들었던 곡일 것, 그리고 2번 필요한 메시지가 담긴 곡일 것. 그러니까 그런 이슈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오늘 제가 골랐던 곡들도 고르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랄까, 저는 평소에 음악을 막 엄청 막 이렇게 많이 듣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좀 더 뭔가 약간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뭔가 예를 들면 공부하다가 참고서 뒤지는 것처럼 음악을 듣거나 저는 약간 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 이런 걸 다 떠나서 좀 뭔가 약간 힐링하고 싶을 때 듣는 음악을 듣는다. 그래서 항상 막 스포티파이 연말정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곡들이 막 돼 있어요. 5곡 다 막 바우고 돼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 음악을 듣는 습관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25년도에 내가 들었던 곡을 스포티파이나 뭐 다른 어떤 음반 사이트에서 찾으려고 하면 엄청 제한돼 있고 결국엔 아직 발매 안 한 제곡이거나 아니면 발매한 제곡이거나 막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놀이도감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약간 모르겠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조금 뭔가 되게 부담스러운 어떤 주제거든요. 현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거. 사실 막 저는 막 뭐랄까요. 엄청 뭔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닥 뭔가 인간을 좋아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물건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고 약간 그런 계열의 사람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인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려나 라는 생각을 하던 고민을 한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우리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곡을 골라본 것 같아요. 이 트루스버스터라는 곡은 뭔가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인간들과의 어떤 친구들과의 어떤 고민이나 여러 가지 뭔가 좀 뭔가 복잡하잖아요. 어떤 특히 모르는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 생기는 뭐랄까 좀 불편한 감정들이나 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나온 곡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기 적었는데 사실 적어놓은 게 좀 제가 잘 적어놓은 것 같아서 이걸 그냥 읽어볼게요. 네.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나 애증 등에 대한 좀 더 복합적인 고찰에 대한 나름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 트루스버스터라는 곡의 이야기가. 행복한 관계는 행복할 수만은 없고 미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서 우리는 혼자가 되지 않으려면 영원히 미움과 행복의 줄다리기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담긴 곡이었네요 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인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뭔가 사람들이랑 만나서 놀자 뭐 이런 성격도 아니라서 오히려 그래서 더 주변에 친구들과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뭔가 중요하고 나한테 좀 필요하지만 서투른 어떤 그런 뭔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쟤왜 저러냐 약간 뭐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 반대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그런 뭔가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거지 같은데 이게 맞나? 이 사람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오히려 그런 관계라서 내가 계속 힘듦을 느끼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면 그냥 꺼져 하고서 그냥 내 삶을 살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쟤들 저왜 저러는지 모르겠는 그 고통을 속으로 삭히면서 그래도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관계를 끊는 게 과연 옳은가? 나도 어떤 때는 뭔가 저 친구의 어떤 여러 가지들이 나한테 힘이 될 때가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에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뭔가 당연히 모두가 생각하고 모두가 느끼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약간 좀 언론적인 이야기를 입으로 꺼내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담은 가사를 써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곡을 만들고 나니까 나한테 되게 필요했던 곡이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곡을 듣고 좀 비슷한 감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내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뮤직비디오를 만든 그 유키라는 친구한테 이런 곡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내 건데 다른 인터뷰라던가 이야기들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곡이에요 라고 했을 때 되게 맞아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 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분히 뭔가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참 폐쇄적인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좀 더더욱 2026년을 살아가는 저희한테 필요한 곡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한테는 확실히 필요한 곡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춘추님께서 소개해주신 총 6곡을 끝으로 2부까지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 앞서서 간단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사실 이렇게 요즘 이런 곡 듣는데 이거 어떻고 난 이렇게 생각했고 어쨌고 저쨌고 이런 얘기 할 일이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뮤지션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뭔가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헛소리나 놀고 그러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뮤지션이든 이런 뭔가 내가 들었던 음악에 대한 어떤 감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 뮤지션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를 이건 어떤 곡이고요 이런 설명을 하는 거를 뭔가 하는 거를 즐기거나 뭔가 익숙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은 없을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또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음악들을 들었을까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또 시간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부분을 또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좀 기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모시고 얘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네. 또 곡을 또 최근에 발매를 하셨고 네, 저희 인터뷰 때도 정규 앨범을 또 예고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또 오신 팬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활동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짧게 스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프로모션의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네. 아까 들은 그 2025년도에 립들이 들어야 할 곡 해갖고 이제 트루스버스터 올동안에 트루스버스터 작년에 발매했고요. 그리고 올해 넘어오면서 바로 메이에하라라는 친구와 함께한 해저드 코스라는 싱글을 발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18일 와 뭔가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공간에서 앨범이 3월 18일에 나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3월 18일에 트루스버스터라는 제목의 이제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작년에 아까까지 계속 얘기했던 생각들이 농축된 앨범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열심히 작업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들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 앨범이 이제 3월 18일 발매가 되고 이어서 뭐 투어나 그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뭐 무대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음원 사이트에서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매되면은 많이 들어가 주세요. 좋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팬분들이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행사가 마무리되었고요. 바쁜 일정 속에 함께 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행사를 위해서 너무 좋은 공간 빌려준 성수일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세훈님과 춘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그러면 이상으로 더 페미니즘 매거진 2025년 뮤직 리스닝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